유튜브에 보면 사실 없는 정보가 없죠.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만 하면 모두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돈을 받고 팔아도 될 정도의 정보, 노하우, 강의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아요. 단 이 영상들이 유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인 거죠. 오늘 이 영상은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가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미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진작에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 얼마 전 미팅을 했던 직원 수만 해도 수백 명인 어느 한 테크 기업의 대표는 본인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와 아주 잘 딱 들어맞는다고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이걸 안다고 해서 다들 그분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고, 적어도 최소한으로는 동네에서 장사를 한다면, 아주 작은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주제는 제가 스몰 비즈니스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료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셔도 좋아요. 실제로는 두어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지만 10분으로 함축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기준에 맞게 설정해서 들으셨으면 하고요.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는 다들 오픈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대표님들은 없을 정도로 하루에도 몇 개씩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알리려고 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대단한 집념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올리는 사진, 영상,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희미하다라는 것에 있어요. 과연 그 사진들은 본인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건가요? 얼마 전 중국에서 수입한 주방용품을 파는 대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유선으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이 가진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목적성 없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판로가 아무리 해도 막혀서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데 전혀 돌파구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만들고 인스타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긴 하는데 올려놓은 콘텐츠가 죄다 상품에 대한 거였어요. 이 상품이 좋다, 이게 있으면 편하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품이다 등등등. 그 콘텐츠는 콘텐츠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 해당 대표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을 했던 이력도 있으세요. 물론 주방용품이 아니라 애견 사료, 운동용품, 청소용품 등등 종류도 다양해요. 연매출 10억까지 내셨던 분이고요. 사업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매출이 잘 나왔던 아이템들은 알고 보니까 참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시기를 잘 탔다라는 거죠. 어떤 제품은 좀 유명한 사람이 알아서 브랜딩을 해줘서 곁다리로 잘 팔렸던 거고요. 그런데 정작 지금 팔고 있는 주방용품은 전혀 입질이 오지 않는 거죠. 전국에 있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대형업체 절반 정도는 직원들과 함께 영업을 다녔지만 성과가 없었고요. 문제는 딱 한 가지, 열심히 만든 콘텐츠가 상품 홍보에만 치중되어 있었다는 거. 이분은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동네 사장님보다 못한 영업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90년대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싸고 신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기발한 저렴한 아이디어 제품. 그럼 이분은 어떤 영업 전략을 구축했어야 되는 걸까요? 자,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대표님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들 본인이 가진 무언가를 열심히 팔고 계세요. 가장 많은 게 음식점일 거고, 그 다음으로는 미용실, 또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학원, 헬스장, 부동산, 끝도 없죠. 동네 장사의 종류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이게 다 비즈니스예요. 오프라인 기반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 모객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블로그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고 심지어는 유튜브까지 해요. 대단한 거죠. 하지만 다들 간과하는 건 해당 콘텐츠가 가진 목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참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콘텐츠를 만드는 숨은 목적은 분명해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숨은 목적이 대부분 숨겨지지 않고 다들 조금씩은 드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유익한 내용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분간을 너무 잘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분이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매물 정보만 쭉 올려놓는다면 이게 과연 진정성이 느껴지는 좋은 콘텐츠로 인식이 될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소비자들이 소비할 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콘텐츠 안에는 비즈니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단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콘텐츠는 어떨까요? 사회 초년생이 첫 부동산 방문 시에 필요한 7가지 팁.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와 그 이유. 땡땡땡동 10년차 공인중개사의 땡땡땡동의 향후 5년 전망. 어때요? 공인중개사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이고 고객들도 아주 좋아할 만큼의 가치를 느끼는 내용일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제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콘텐츠 마케팅의 본질을. 네, 맞아요. 동네 장사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언가를 꼭꼭 숨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 내가 가진 자료, 나만 알고 있어야 돈이 된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진 정보를 풀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방향으로의 변수를 생각지 못하고 90년대 사고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시식 행사를 하는 음식점 참 드물죠. 최근 제 측근 중에 한 분이 디저트 카페를 하나 오픈했는데 제가 슬쩍 기뜸을 해줬어요. 시식 행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분은 기뚱으로 듣다가 오픈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그걸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왜 시식 행사를 잘 못하냐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가 이유의 전부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짓을 못하라 해요 라는 거죠. 그런데 있죠. 장사는 사람을 사는 비즈니스예요. 특히나 동네 장사는 더더욱이요.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가진 정보를 풀면서 사람들을 호객하고 환심을 사는 거고, 음식 장사는 내가 만든 음식을 시식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맛있으면 다들 알아서 올 텐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잘 되면 다행이에요. 잘 되면 말이에요. 쪽팔리는 거 그거 한순간이에요. 그럼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라라브레드의 강호동 대표는 왜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빵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까요? 실제 이건 강호동 대표가 저에게 직접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아직도 새로 매장을 오픈하면 이런 시식 행사를 꼭 한다고 말이에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의견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든 장사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에요. 얼마 전 작은 세미나 모임을 했었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 작은 세미나 모임에 참석한 분들 중에 Z세대들,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오히려 이런 콘텐츠 마케팅의 대가들이었어요. 시식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진짜 놀라울 따름이죠. 저도 이제 40대잖아요. 제 주변에도 40대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이런 Z세대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건 내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 콘텐츠에 내가 가진 정보를 차곡차곡 넣어서 공유해도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는 뭐 그렇게 다 퍼주면 뭐 먹고 살아요 라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가진 정보를 다 퍼주고 나면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가진 걸 다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유한하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유형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 정보를 줌으로써 신뢰를 얻게 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를 입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채널의 특성상 예비 창업자나 음식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런 마케팅 방식이 유행하고 있어요. 가게를 처음에 딱 오픈한다고 치면 한 2주일 전부터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에 오픈 행사를 쭉 알려요. 처음부터 돈 벌 생각으로 오픈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수익만을 생각해서 서비스를 곳곳에 숨겨둬요. 심지어 최근 오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족발 소자를 무료로 주는 것도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각종 SNS에다가 쫙쫙 뿌리는 거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줄을 세우는 걸 보고 의도가 제대로 통했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돈은 조금씩 천천히 벌면 되니까요. 차곡차곡 동네에서 마음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족발이면 족발,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쭈꾸미면 쭈꾸미로 말이에요. 음식 장사든 부동산이든 미용실이든 헬스장이든 콘텐츠를 만들 때 뚜렷한 목적성을 띄세요. 그 목적성이 이 콘텐츠로 누군가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가 되면 금상첨화이고요. 반대로 이 콘텐츠로 내 매출이 늘 거야 라고 하면 음식 사진만 주구장창 100장씩 올린다면 글쎄요. 아마 손님이 생기기는 할 거예요. 단 한 명
1명, 2명 한정적으로 말이에요. 타율이 그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바쁜 와중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타율이 높은 콘텐츠에 집중하고 가진 노하우, 정보를 많이 풀어야 할 때예요. 꼭꼭 숨기다가 경험시키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고객이 몰리면서 잼처럼 발려본 대표님이 술 한잔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꼭꼭 숨겼었는지 그때는 바보 같았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에게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었든 말이에요. 심지어 사장님의 일상생활도 콘텐츠가 된다는 걸 인지하자라는 거죠.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시간이 증명해 줄 거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깝다 생각치 말고 조금은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럼 곰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